준비한 주제는요, 다큐멘트 시큐리티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주제로 하나의 세션을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 구현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두 개의 내용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제로 트러스트라는 용어가 굉장히 핫하게 되어지고 있는데요. 제로 트러스트라는 용어 자체는 이미 나온 지 2010년에 나왔으니까 사실은 고민해보면 벌써 13년도 넘은 용어이거든요. 근데 혹시 과거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뭐 이렇게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에서 10년 전부터 부르짖었던 내용이 any device, anywhere, anytime 이런 용어로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지 이미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10년이 넘은 환경에서 많은 고객사분들이 별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DT팀이 그렇게 쉽게 클라우드 환경이라든가 새로운 DT 환경을 도입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가 우리가 많은 C레벨들, CISO나 CIO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DT와는 다르게 새로운 C레벨,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죠. 코로나가 갑자기 딱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많은 고객사들이 원턴, 원치 않던 타이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DT에 대한 환경을 급속도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코로나가 딱 나오니까 사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는데 재택근무를 갑자기 하라고 시도를 하니 얼마나 이제 IT나 보안 쪽은 당황스러우셨을까 싶은데요. 일단 재택과 원격 근무를 본의 아니게 이미 도입을 완료를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협업 도구를 본의 아니게 도입을 하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줌, 슬랙,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이런 것들을 아마 그 이전에 코로나 전에 도입하신 고객들도 있으시겠지만 코로나 3년 동안 아주 급속하게 도입을 완료하신 고객들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 그러니까 지금 현재 B2B, B2C가 아닌 내부의 업무 시스템도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관하는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라고 인지하면서 앞으로는 기존의 경계 기반의 보안이 아니라 사용자나 리소스가 더 이상 사내의 방화벽 안에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 외부 환경에서 접속하는 환경이 구현이 됐기 때문에 사용자와 조직의 리소스가 이제 더 이상 경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경계 기반의 보안만으로는 보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늘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하고 베리파이 하라. 이게 트러스트 보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라는 용어 자체는 2010년에 포레스트 리서치에 의해서 어나운스 되어져 있는 내용이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에 미국의 니스트라는 기관에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 대한 모델을 발표했고요. 2021년에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미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을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올해죠. 올해 6월에 저희가 과기부하고 그 다음에 과기부랑 키사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보안 포럼 이렇게 세 개 업체에서 최근에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어나운스가 되었어요. 자, 근데 저희가 이런 행사들을 많이 했는데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그 소프트 캠프가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너네가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이야기하니?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왜 이런 고민을 같이 하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기존의 소프트 캠프는 DRM 업체로 인지하고 계시죠? DRM 업체 맞습니다. 물론 DRM만 있는 솔루션은 아니지만 많은 고객분들은 소프트 캠프를 DRM 업체로 인지하고 계신 게 맞고요. 문서보안에 있어서는 소프트캠프는 지난 24년 이상 문서보안 솔루션에 국내의 많은 기업들의 요구사항들을 미트하면서 DRM이 어떻게 보면 생산성을 좀 저하한다라는 그런 이렇게 질타도 많이 받았지만 사실은 국내의 보안 환경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환경이 바뀌면서 이 문서의 위치들도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발생했습니다. 기존에는 방화벽 안에서만 문서가 저장이 되어져 있고요.
지금 자물쇠로 표시되어져 있는 문서가 DRM 문서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기존의 기관계 시스템들이 클라우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문서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보안팀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오피스 365 혹은 구글의 워크스페이스와 같은 클라우드 협업 솔루션들을 기도입하시거나 도입을 검토하시는 고객들이 생기신다 함은 이 클라우드 저장소 안에 여러분들의 기업의 문서가 업로드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문서들을 그럼 어떻게 보호해야 되지? 어떻게 유출을 방지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시게 되셨을 겁니다. 또 사용자들이 원격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엔드포인트 단말이 사내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외, 그 다음에 모바일 단말에서도 문서를 저장하고 사용해야 되는 요구사항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팀 여러분들께서는 법률을 준수해야 되는 요구사항은 여전히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여전히 보안팀이 숙지하고 지키셔야 되는 컴플라이언스 요건으로 남아있는데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소프트캠프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이상 경계 기반의 보안만으로는 기업의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킬 수 없겠구나 라고 하고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지원하고 BIOD 환경들의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사스 기반의 협업 솔루션과 문서를 협업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기관계 시스템들이 클라우드, 그러니까 애저나 AWS의 서비스, 그 다음에 구글의 GCP와 같은 이아스나 파스의 저장소의 문서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문서에 대한 보안성, 그 다음에 호환성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부가적으로 내부가 아니라 파트너나 외부 협력사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문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다양한 여러분들의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고자 역시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가장 크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솔루션이나 구글의 워크스페이스와 같은 협업 솔루션들을 도입하면서 문서 보안 관점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업 내에 소프트캠프 DRM을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게 아니라 하더라도 DRM 솔루션이 그 업무 환경의 PC 안에 저장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만약에 도입을 하셨으면 팀즈를 아마 가장 먼저 도입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즈의 문서를 저장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장되는 공간은 오피스 365의 쉐어포인트, 그리고 원드라이브 포 비즈니스라고 하는 개인 업무 저장소, 이 두 개의 공간에 기본적으로 문서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의 저장소에 저장된 문서가 만약에 저희의 DRM으로 암호화된 문서가 그대로 업로드 된다면 이 문서를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인지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어져 있는 문서는 오픈을 하거나 서치를 하거나 아니면 편집을 하거나 공동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협업의 가장 큰 기능들을 모두 사용하실 수가 없게 되는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구글의 워크스페이스에 구글 드라이브에 문서를 저장을 한다고 했을 때에 DRM이 걸려져 있는 문서가 업로드가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오픈도 불가하고, 그리고 편집, 공동 편집의 모든 협업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서의 호환성에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기 DRM을 제공했던 소프트캠프는 어떻게 협업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을 했을까요? 이것들을 뒷부분에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DRM 솔루션은 에이전트 기반의, 그 다음에 PC, 그러니까 사내의 경계 기반의 보안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내에서 권한이 없는 사용자들한테 공유되는 문서들이 유출되지 않고 볼 수 없고 열람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데에 포커스를
맞췄던 솔루션이기 때문에 기존의 경계 기반의 솔루션의 컨셉만으로는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보고 새롭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솔루션이나 구글의 워크스페이스와 같은 클라우드 솔루션에서도 저희 문서가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서비스들을 모두 업데이트 내지는 새롭게 개관을 해서 시큐리티 365라고 하는 서비스 수트 이름의 다양한 솔루션의 어나운스를 통해서 공존 환경을 제공하고자 아까 제목에 말씀드렸던 다큐멘트 시큐리티의 오케스트레이터로서의 솔루션으로 진화하기 위한 저희의 솔루션들을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DRM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입니다. 이 장점들에 앞으로 요구되어지는 차세대 DRM은 기존의 보안에 대한 모든 기능 플러스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 최적의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제로 트러스트에서 얘기했던 신원에 대한 부분, 사용자의 단말에 대한 부분, 다양한 요구 환경에 따라서 컨디셔널 액세스, 조건에 대한 액세스들에 대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그러면서도 클라우드에 올라간 문서들이 컴플라이언스 이슈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서도 이런 그 기존의 DRM 문서들이 유통에 대한 과시성이 사외로 빠졌을 때 제공되지 못하는 이슈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는 문서들이 내부 PC나 업무 시스템에는 DRM으로 암호화된 문서가 존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에 올라간 문서는 여기에 지금 ARP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Azure Information Protection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적인 인포메이션 프로텍션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AIP고요. 지금은 뭐 중간에 이름이 바뀌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혹자는 MIP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현재 홈페이지에 가보면 퍼뷰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PIP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문서보호 솔루션은 AIP라고 하는데요. AIP로 암호화되었거나 AIP로 레이블링 되어져 있는 문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저장소에서 열람, 편집, 공동 편집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사들이 클라우드 위에 올라간 문서를 암호화한다면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의 AIP로 암호화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올 초에 구글에서는 CSE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시큐리티 인크립션이라고 하는 구글의 암호화 솔루션을 어나운스 했습니다. CSE는 BYOK죠. 그래서 서드파티, 구글이 아닌 서드파티가 제공하는 암호화 키를 사용해서 문서를 암호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을 했고요. CSE로 암호화된 문서는 구글 내에서, 구글 드라이브 내에서 열람과 공동 편집과 편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글 내의 암호화 솔루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들이 막 구글을 쓰는 고객들도 있으실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고객들도 있을 거고요. 저희의 DRM을 여전히 사용하는 환경들도 있을 겁니다. 이 환경 내에서 저희가 이 브로커로서의 쉴 DRM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쉴 DRM은 각 문서 조건에 따라서 올라가는 데스티네이션, 그 다음에 사용하는 위치에 따라서 고객사가 원하시는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를 할 수 있도록 브로커 역할을 하는 서비스를 어나운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한글,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문서가 아래 한글입니다. 왜냐하면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에디터가 아래 한글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글 지원이 안 되는데요. 저희 쪽 회사에서는 구글 쉴드 드라이브라는 이름으로 드라이브 안에 저장되어 있는 아래아 한글 문서를 열람, 편집, 공동 편집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러면 DRM 문서를 어떻게 AIP랑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동작을 설명하는 건데요. PC에 있는 DRM 문서를 팀즈나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에 업로드를 할 때
DRM 문서가 올라가지 않고 쉴 DRM은 해당 문서를 ARP 문서로 고객사가 원하시는 레이블을 지정해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DRM 문서는 ARP로 변환이 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라가게 되고, 역시 ARP 암호화된 문서는 오피스 365 내에서 열람, 편집, 공동 편집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 솔루션의 장점은 만약에 이런 솔루션이 없다라고 하면 사용자가 공동 편집이나 어쨌든 협업 솔루션 내에서 문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의로 DRM을 해지하고 올리셔야 합니다. 사용자분들이 되게 불편하시거든요. 이것들을 사용자의 인위적인 수동 작업 없이 그냥 단순하게 업로드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변환을 해주기 때문에 심리스하게 문서를 사용하는 데에 이슈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른 여타의 솔루션과는 달리 저희 서비스는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서버 구축 없이 컨피그레이션만으로 업로드되는 문서를 자동으로 ARP 암호화 레이블로 변경하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PC 내에 ARP 문서나 DRM 문서가 상호 양방향으로 변환이 될 수 있도록 제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PC 내에 있는 DRM 문서를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원하시는 ARP 문서로 변환을 하겠다라고 하면 ARP 문서로 변환할 수도 있고요. ARP 문서를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DRM 문서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DRM 문서로 변환하는 것들이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객사에서 향후에 ARP로 전환을 하신다거나 할 때 공전 환경을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우리 회사는 좀 더 적극적으로 DRM보다는 ARP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PC 내에 DRM 문서를 벌크로 ARP로 전환을 하는 기능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룹사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A사, 우리 회사는 아직도 DRM을 사용을 하는, 우리 회사는 DRM을 ARP를 예를 들어서 전환을 했는데 우리하고 협업하는 그룹사의 B사는 아직도 DRM을 사용하고 있다거나 이런 공존 환경이, 그룹사 간의 공존 환경이 발생을 할 때 이런 변환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사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그룹사나 그룹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같은 회사 내에서도 특정 그룹의 사용자들은 문서를 작성을 하면 DRM으로 저장이 되지만 특정 그룹의 사용자들은 문서를 생성을 하면 기본적으로 ARP 문서로 생성되도록 하는 기능들도 조건부 제어에 의해서 다양한 정책, 고객사가 요구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그룹에 따라 사용자에 따라서 ARP가 메인이 될지 DRM이 메인이 될지 이런 요구사항들을 정책으로 결정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 그러면은 클라우드에 올라간 문서는 ARP가 걸려있고 내 PC에 있는 문서는 DRM이 걸려있는데 클라우드에 있는 문서를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당연히 ARP가 걸린 상태로 PC에 저장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PC 내에 ARP 문서와 DRM 문서가 혼용이 되어져 있는데 사용자는 이 문서가 평문인지 DRM 문서인지 ARP 문서인지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러면 이슈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저희가 고민을 했냐라고 하면은 아이콘을 가지고 DRM 문서와 ARP 문서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DRM이 걸린 문서는 이렇게 자물쇠가 되어져 있고요. ARP가 걸린 문서는 이렇게 공유가 가능한 이렇게 자물쇠 문서가 되어져 있고요. ARP는 사실은 암호화 솔루션은 아닙니다. 이제 레이블을 걸 때 암호화가 조건적으로 이제 설정이 되면 암호화를 하는 거라서 암호화가 되어져 있지 않고 레이블만 설정되어져 있는 ARP 문서는 회색 마크로 되어져 있는 ARP 문서를 표시하기 위해서 회색으로 자물쇠를 표시하도록 개발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 되어져 있지 않은 문서는 당연히
자물쇠가 없는 형태로 사용자들한테 직관적으로 이 문서의 암호화가 어떤 솔루션으로 되어져 있는지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됨으로 인해서 클라우드의 협업 환경과 그다음에 로컬의 기존 DRM 환경들을 모두 공존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는데요. 아시는 것 같이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국가의 핵심 기술을 취급한다거나 아니면 국책사업에 관련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이나 아니면 방위사업 관련된 주요한 업무들을 보시는 특수직군들은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지 못하거나 클라우드 저장소를 사용하지 못하는 법률적인 요건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분명히 하시게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문서의 암호화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기는 하는데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련된 법률이 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이라고 하면 그 문서가 비밀, 이게 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유출이 되거나 외부에 의해서 악의적으로 이 회사의 기밀 정보를 가지고 회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죠. 우리가 입사를 하게 되면 서명을 하게 되잖아요. 회사의 기밀 정보를 퇴사를 하더라도 기밀을 유출하지 않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비일비재하게 악의적으로 내지는 실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런 기밀들이 유출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회사 간 글로벌 업체들 사이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기도 하고 국내 업체들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이 소송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 회사는 비밀을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법률적인 소송에서 이기고 지고가 결정이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기관 내지는 공공기관과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망분리 요건들을 가지고 있는 걸 모두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런 망분리 환경에서 어떻게 저희가 조금 더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만약에 팀즈를 도입하셨다라고 하면 일부 사용자는 팀즈를 사용하지 못하는 요구사항을 가진 사용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기술 사용자들인데요. 그분들은 클라우드 저장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져 있는데, 내부의 전사 직원들이 협업 솔루션으로 팀즈를 쓰고 있는데 특정 직군들만 팀즈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협업 도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팀즈를 사용하되 저장소를 쉐어포인트나 원드라이브와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저장소가 아닌, 어떻게 하면 고객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저희는 실드라이브라고 하는 서비스의 연장선상에서 실드라이브 엣지 서버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드라이브는, 드라이브라는 이름 자체가 원드라이브, 네이버 드라이브 해갖고 구글 드라이브 해서 뭔가 저장소에 대한 서비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는데요. 실드라이브는 저희가 고객사가 원하시는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블로커 역할을 하는, 다중 스토리지 보안 블로커 역할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을 보면 실드라이브는 기본적으로 이제 웹 서비스인데요. 실제 어떤 저장소를 사용하실 건지는 고객사가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드라이브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사용자는 뒷단에 있는 저장소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쉐어포인트와 원드라이브일 수도 있고, 우리 회사는 구글을 쓴다 라고 하면 구글 드라이브를 저장소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의 스토리지 솔루션을 실드라이브를 경유해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클라우드 서비스가 자체적으로 있는데 실드라이브를 도대체 왜 써?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 실드라이브는 죄송합니다. 넘어갔네요. 위에 빨간색으로 써 있는데요. 자체 암호화라고 써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의 저장소에 문서를 올리시면서 고민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혹시 네이버, KT 이런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우리 회사의 문서를 명시적으로 혹시
들여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기술적으로는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 드라이브는 자체적으로 자체키로 암호화 그리고 난독화를 합니다. 그래서 실 드라이브를 경유를 해서 저장한 문서는 쉐어포인트나 원드라이브를 통해서 로그온해서 보시면 난독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쉐어포인트나 원드라이브를 통해서 누군가가 내지는 클라우드 사업자의 엔지니어가 문서를 연다고 해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도 없고 열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가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살표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아까 핵심 기술자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사내에 있는 파일 서버나 나스 서버를 저장소로 해서 실 드라이브를 엣지 서버 구축형으로 구축을 하시게 되면 팀즈의 모든 협업 서비스를 사용하되 클라우드로 들어가는 문서가 아니라 고객사에서 컨트롤하는 나스 그리고 파일 서버에 저장이 될 수 있도록 브로커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 핵심 기술자 분들이 팀즈를 사용을 하면서도 협업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드라이브에 들어간 문서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리지에 올라간 문서,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간 문서들은 클라우드 솔루션 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문서 편집기를 통해서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요. 만약에 고객사에서 우리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나스나 파일 서버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위한 저장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웹편집기를 붙여서 해당 문서를 오픈하고 편집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동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에디터도 모두 제공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비밀 관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영업비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영업비밀은 경제적으로 유용해야 되고 외부에 알려진 내용이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비밀 이런 내용 중에서 비밀이 영업 비밀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소송에 관련된 내용이 되었을 때 가장 법률적으로 핵심이 되는 사항은 이 문서가 비밀 관리되었느냐가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린 문서를 암호화해 라고 생각하지만 암호화된 문서만으로는 저희가 이 영업비밀에 충족했다라고 소송에서 보지 않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업비밀 등급 분류를 했을 때에 법률적으로 승소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어떻게 하면 영업비밀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했고 실드 인포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오피스 문서의 애드인으로 실드 인포 탭을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 문서를 핵심 기술, 영업비밀, 연구자료, 내부자료 이런 분류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해당 문서가 기밀 문서임을 마크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이 문서가 기밀 문서로 마크가 되면 해당 문서를 연 사용자들은 이 문서가 정보 등급이 비밀 문서라는 걸 반드시 확인하고 공지를 받아서 이 문서를 읽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서가 원본이 맞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중요한 기밀 문서 같은 경우는 원본 업로드 기능을 통해서 KT의 공인전자문자센터에 해당 문서를 원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능들도 연동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문서의 해시값을 가지고 KT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문서가 원본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면 블록체인 기술에 따라서 해당 문서들을 이 문서가 원본임을 증명을 하고 사실은 제3자에 의해서 이 문서의 원본을 확인시킬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요. 이 문서가 저장되고 변형되고 그 다음에 세이브 에즈 돼서 누군가에게 유출이 되거나 전달이 되었을 때 해시값을 비교함으로 인해서 이 문서가 우리 회사로부터 유출되어져 있는 문서를 확인시킬 수 있고 추적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법률적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부 협업이 또 필요하실 수가 있잖아요. 문서를 외부로 공유를 할 때 외부 사용자들이 문서를 전달받아서 협업하고 편집할 수 있는 기능 이외에 해당 문서가 다운로드 되더라도 다운로드 된 내용이 특정 PC 안에서만 문서가 협업이 가능하고 외부로 이관되거나 그 해당 폴더 위치를 넘어서 저장이 되면 문서가 이관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영역 보안을 제공하는 솔루션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부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로 트러스트하고 관련된 인증인가 서비스입니다. 저희 모든 서비스, 앞에서 설명드렸던 모든 서비스는 어떤 사용자가 어떤 업무 시간에 어느 위치에서 접속하느냐, 어떤 단말을 통해서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증인가에 대한 상황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접속을 통해서 2차 인증, OTP나 SMS, 이메일과 같은 2차 인증을 수행할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용자들이 행위하는 행동에 대한 이벤트를 모니터링함으로 인해서 이 문서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업로드되거나 다운로드 되는 이벤트에 대해서 저희가 팔리시에 따라서 클라우드로 문서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거부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암호화하고 딜리트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핵심 기술 사용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로 문서를 업로드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의 Z카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핵심 기술 사용자 분들은 클라우드에 문서를 올리게 되면 자동으로 일정 시간 안에 문서가 삭제되도록 하는 정책들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용자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특정 사용자가 올린 문서들은 자동으로 암호화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용자에 따라서 업로드하는 레이블에 대한 부분들을 A가 올리는 문서는 대비 레이블로 암호화한다거나 사용자 B는 같은 회사 사용자 하더라도 비밀 레이블을 설정을 한다거나 라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DRM의 키에 따라서 문서의 레이블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역시 사용자가 특정 레이블이 걸린 문서는 업로드가 가능한데 특정 레이블이 예를 들어서 극비 문서들은 업로드를 하면 업로드를 못하게 삭제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구현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메일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발생하냐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DRM을 쓰셨다라고 하면 DRM 문서를 외부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DRM을 해지하고 전송을 하시게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해지된 문서를 전송하게 되면 문서의 보냄 편지함 안에 DRM이 걸려져 있지 않은 평문의 문서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굉장히 큰 보안의 홀이 될 건데요. 그래서 문서를 업로드했을 때에 자동으로 사용자가 승인을 통해서 복호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시스템이 문서를 받아서 안복호화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는 메커니즘,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전자결제 승인을 태우거나 아니면 특정 그룹 같은 경우에는 상위에 노티를 함으로 인해서 먼저 문서를 보내고 향후에 공지하는 모니터링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DRM 문서에 대한 이메일에 대한 보안도 저희가 개선을 하기 위한 제품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하셨던 아까 기관계 시스템 내부에 있는 업무 시스템들도 지금은 클라우드로 올리는 걸 고민하시고요. 추가적으로 네이티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해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 기존의 업무 시스템들을 쿠버네티스 내지는 컨테이너 기반의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변환하시는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금융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관계 시스템의 일부들을 클라우드 환경에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이관하는 환경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존의 DRM 솔루션은 서비스 링커라는 형태로 온프레미스의 서버에 문서를 올릴 때 안복호화를 제공을 했는데요. 이게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이관이 되게 되면
기존의 서비스 링커들은 쿠버네티스 환경을 지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환경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이버닥스 플로우라고 해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도 문서의 안복화를 기관계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기존의 고객사의 업무 시스템 파드에 사이드카 컨테이너 형태로 저희의 신규 서비스는 키 매니지먼트를 하고 로그를 저장하고 문서의 추적을 가시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고객사에서 우리의 기관계 시스템이 쿠버네티스 환경이나 컨테이너 기반으로 변경이 될 때 문서의 안복호화가 DRM 솔루션과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해당 솔루션을 저희가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정도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